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치료법, 약, 영양제, 유튜브, 홈쇼핑 무슨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환자는 줄어들지 않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질병은 안에서 생기는 게 거의 다잖아요. 그럼 안에서 생겼으면 안에서 이걸 뭘 처리해야지 왜 밖에서 처리하려고. 아주 전 생각이 래. 아니 몸 안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속병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속병이 드는 원인이 뭐냐면 먹는 거잖아. 술 담배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병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밖에서 뭘 고치려고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살면서 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빨랑 달려가는 이유가 뭐야? 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근데 병원에 가면 MRI나 초음파 몰라서 내 몸 안을 볼 수 있어.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의사야. 그래서 의사한테 달려가는 거야. 암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어디에 암이 붙어 있는지, 왜 피곤하고 눈꺼풀이 자꾸만 처지는지, 왜 이 위에 눈두덩이가 자꾸 툭 봉긋하게 나오는지, 왜 목이 그렇게 마른지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밖에서 일어났은 걸 금방 볼 수 있지. 저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갖고 뭘 고쳐야 될 거 아니요. 모든 병에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게야. 지금 당장 빨랑 잽싸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설명인지 아시야? 지금 당장 급하게 잽싸게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야. 급하게가 아니고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내 몸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이게야. 뼈다구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근육에도 생기고 이 살에도 생기고 혈액에도 생겨.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몸 안에서 병이 생겨. 그 다음에 정상치의 pH 농도 7.3에 7.45 했는데 그걸 못 맞춰도 병이 생겨. 정상치온 36.5대 37.2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도 병이 생겨.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을 줘서 세포들이 먹이를 잘 먹고 일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도 그래도 병이 생겨. 또 우리 몸속에 소금기가 부족해도 왜? 삼투압을 그 작용을 하지 못하면 이 혈액 순환이 안 돼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 발생하게 된 원인이야. 또 이건 유형적인 거야. 무형적인 게 있어. 성질 화딱지가 나도 병이 생겨. 그런 게 외형적으로 뭐 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저 속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이유가 뭐냐 이게야. 잘못된 음식을 먹으니 저영양 고칼로리 가공식품 이런 걸 자꾸 먹어야 되니까 몸 안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겨? 뼈다구, 살, 근육, 혈액에 문제가 생겨. 정상 체온도 유지할 수 없어. 정상 체액도 떨어져.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아지니까 다양한 염증이 생겨.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수없이 한 얘기를 내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거야. 또 사람은 동물이야.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모든 조직이. 그래서 관절이 곳곳이 있는 거야.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 관절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운동 부족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문제지만 받는 게 너무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혈관을 수축하고 모든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비정상적 가동이 바로 질병이야.
정신질환, 육체 질병을 발생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없나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 몸 내부의 문제는 몸 내부에서 해결하라. 외부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되지도 않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면 어찌 보면 2%도 안 됩니다. 그게 10% 미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부 기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 세포의 60조 개가 넘는 세포의 활동 여건을 보장해야 돼요. 그게 영양소를 집어넣는 게, 그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조건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상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하체, 두한조결,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무슨 수당, 뭐 조격, 맨발 걷기,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 어쨌든 발이 따뜻해야 돼. 그 다음에 pH 농도 정상 체액을 유지해야 돼. 정상 체액을 유지하려면 소금을 가까이 해야 돼.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돼. 짭짤하게 먹지 않고는 이런 병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몸에 일어난 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 이냅니다. 할 수가 없어요. 90%는 전부 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거는 음식과 소금, 그 두 가지로 해결해야 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매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신우일신이야. 왜 매일 해야 되냐? 한꺼번에 이빠이 해버리면 안 되냐? 매일 외부의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기온이 변하면 우선 외부 기온 변화에 따른 몸 내부의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에너지를 소모해. 그래서 먹어야 돼. 또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또 소모돼요. 몸 조직의 기관들, 조직들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장기, 기관, 조직의 정상 기능을 위해서 아주 크게 뼈, 살, 근육, 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 오관을 통해서 눈, 코, 입,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에너지들을, 이런 정보들을 정상적으로 차곡차곡 저장하기 위한데 여기도 또 소모가 돼,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그게 음식이에요. 또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량의 유지 시간을 순환해야 돼. 즉 아침, 점심 아침을 먹으면 점심까지, 점심을 먹으면 저녁까지, 저녁을 먹으면 다음 아침까지 그 에너지를 쓰게끔 그걸로 하루를 보내는 거야. 우리가 하루 보통 2000칼로리를 씁니다. 보통 성인이. 그래서 한 끼 식사가 약 700칼로리 정도 돼요. 3, 7, 20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700, 점심에 700, 저녁에 700 이렇게 먹어야 돼. 근데 이걸 그러니까 아침을 잘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냐면 저녁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엔 적게 먹어도 돼. 한 2, 300칼로리만 먹어도 돼요. 그 대신 거기서 남는 700에서 이 200칼로리,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4, 500칼로리는 아침에 이빠이 먹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을 임금처럼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 저녁을 잘 먹고 있잖아. 그게 병 발생의 원인이야. 식사 시간 4시간 간격으로 삼시세끼 상황에 맞게 먹으면 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투력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세균이 약 36,000여 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속에는 300종에서 약 1000종, 300에서 1000종 정도의 세균이 살아가고 있대요. 대장 내에만 세균의 수가 약 39조 마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10%는 인간 사람이고 90%는 세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모든 것들을 화학적 분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내 미생물과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투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에 좋은 먹이를 먹자 이게. 유해균에 유익한 먹을거리를 먹으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비들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또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유해균이 번식을 해. 그럼 유익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항상 기량작용을 해. 그러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먹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이들이 면역력과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유가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정리하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전체 건강관리에 있어 10% 미만입니다. 몸 내부에서 하는 일을 돕는 것뿐입니다. 몸 외부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예요. 눈이 똑바로 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으라고 눈이 떠 있는 거야. 좋은 얘기 들으라고, 좋은 공기 들으라고 콧구멍이 있는 거고, 좋은 음식 먹으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몸 내부에서 하는 일을 돕느라 어떻게 각 조직, 기관, 세포를 도와줘라. 그게 자연치유력, 파이지스 또는 피지스. 아시겠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내 몸 안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도와줘라. 그건 자연치유력, 동의보감에 이걸 자연요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유익균들의 먹이를 줘서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게 음식입니다.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중에 생식과 생채식이에요. 그 으뜸이 생식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 오행생식이야말로 짱 으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질환과 질병, 정신질환과 육체질병입니다. 몸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또 마무리도 몸 내부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음식뿐입니다. 자연식이에요. 생식뿐입니다. 음식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질병, 질환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히 넣어줘야 그 유익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져요. 장뇌축 이론. 면역력의 70% 면역세포는 장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참 중요한 이야기, 또 이거에 관련된 갈래를 하나 또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한 양반이에요.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방이 치료약보다 낫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약보다 낫다. 예방이 최선의 약이다. 어쨌든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약보다 낫다. 딱 맞는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약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건강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약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없을 것이다, 없다. 이해갔어요? 약은 여기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결코 없다. 예방은 오직 음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먹는, 내가 선택한 음식에 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밝혀드렸으니, 그래서 이제는 입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짱 좋은 겁니다. 화이팅!